안녕하세요. 헥타보험 뉴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손해보험 공통사항 첫 번째 장 모집 종사자 이해에 대해 자세하게 공부해 보겠습니다. 시험에서 꼭 나오는 내용들이니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모집 종사자란 무엇인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보험 모집이란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대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활동 전반을 모집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모집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모집 종사자라고 하며, 모집 종사자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바로 보험 설계사, 보험 대리점, 보험 중개사입니다. 이 세 가지는 각각 역할과 권한이 다르기 때문에 시험에서 구분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험 설계사입니다. 보험 설계사는 보험회사, 보험 대리점 또는 보험 중개사에 소속되어 보험 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설계사는 중개를 한다는 점입니다. 대리가 아닌 중개입니다. 이 부분이 시험에서 자주 헷갈리는 부분이니 꼭 기억해 주세요. 보험 설계사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먼저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해야 하는데, 실제 등록 업무는 금융위원회가 손해보험협회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손해보험 설계사는 손해보험협회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생명보험 설계사는 생명보험협회에 등록하게 됩니다. 보험 설계사는 동시에 여러 보험회사에 소속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생명보험회사 1개와 손해보험회사 1개에 동시에 소속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교차 모집이라고 합니다. 교차 모집이 허용되는 이유는 소비자의 다양한 보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단 교차 모집을 하는 설계사는 반드시 교차 모집 사실을 계약자에게 알려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보험 설계사의 권한을 살펴보겠습니다. 설계사는 보험 계약의 체결을 중개할 수 있지만 계약 체결권은 없습니다. 또한 고지 수령권도 없고 보험료 수령권도 없습니다. 이 세 가지 권한은 보험 대리점에만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설계사는 단순히 보험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중간에서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설계사가 할 수 없는 행위들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설계사는 보험 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직접 수령할 수 없습니다. 단 보험회사가 설계사에게 영수증을 발행해 주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설계사는 보험 계약자에게 허위 사실을 알리거나 중요한 사항을 숨겨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보험 대리점입니다. 보험 대리점은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 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대리입니다. 설계사는 중개를 하고 대리점은 대리를 합니다. 대리는 보험회사를 대신해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험 대리점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개인 대리점과 법인 대리점입니다. 개인 대리점은 개인이 운영하는 대리점이고, 법인 대리점은 법인 형태로 운영되는 대리점입니다. 법인 대리점은 여러 보험회사의 상품을 동시에 판매할 수 있습니다. 보험 대리점의 등록도 금융위원회에 하게 되는데, 실제 업무는 손해보험협회에 위탁합니다. 설계사와 마찬가지로 손해보험 대리점은 손해보험협회에 등록합니다. 보험 대리점이 가지는 권한은 설계사보다 훨씬 많습니다. 대리점은 계약 체결권이 있습니다. 보험회사를 대신해서 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고지 수령권도 있습니다. 계약자가 대리점에 고지를 하면 보험회사에 고지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마지막으로 보험료 수령권도 있습니다. 대리점은 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직접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권한, 즉 계약 체결권, 고지 수령권, 보험료 수령권은 보험 대리점에만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설계사와 중개사에는 이 권한이 없습니다. 세 번째, 보험 중개사입니다. 보험 중개사는 독립적으로 보험 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를 말합니다. 설계사도 중개를 한다고 했는데 차이가 무엇일까요? 설계사는 특정 보험회사에 소속되어 있지만 중개사는 어떤 보험회사에도 소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활동합니다. 중개사는 계약자의 이익을 위해 여러 보험 회사의 상품을 비교해서 가장 적합한 상품을 추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보험중개사의 등록은 금융위원회에 하게 되는데 실제 업무는 금융감독원이 담당합니다. 이 부분이 설계사, 대리점과 다른 점입니다. 설계사와 대리점은 손해보험협회에 등록하지만 중개사는 금융감독원에 등록합니다. 보험중개사는 계약 체결권, 고지 수령권, 보험료 수령권이 없습니다. 단순히 중개 역할만 합니다. 보험중개사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보험중개사 시험에 합격하고 금융감독원에 등록해야 합니다. 중개사는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계약자에게 최적의 보험 상품을 추천하는 전문가입니다. 모집 종사자 비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설계사는 소속이 있고 중개를 하며 손해보험협회에 등록합니다. 계약 체결권, 고지 수령권, 보험료 수령권이 없습니다. 대리점은 소속이 있고 대리를 하며 손해보험협회에 등록합니다. 계약 체결권, 고지 수령권, 보험료 수령권 모두 있습니다. 중개사는 독립적으로 활동하고 중개를 하며 금융감독원에 등록합니다. 계약 체결권, 고지 수령권, 보험료 수령권이 없습니다. 이 표를 머릿속에 그려두시면 시험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판매 프로세스 6단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은 체계적인 단계를 거칩니다. 이 6단계는 시험에서 순서를 묻는 문제로 자주 출제됩니다. 반드시 순서대로 외워두세요. 1단계는 잠재 고객 발굴입니다. 보험에 가입할 가능성이 있는 고객을 찾는 단계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잠재 고객을 발굴했다고 해서 그 고객이 절대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는 점입니다. 이런 보기가 나오면 틀린 보기입니다.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이 고객의 권리입니다. 2단계는 접근입니다. 발굴한 잠재 고객과 처음으로 만남을 가지는 단계입니다. 첫 만남을 통해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객과의 첫 만남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접근이라고 답하시면 됩니다. 3단계는 정보 수집입니다. 고객의 재무 상황, 가족 구성, 생활 패턴 등을 파악하는 단계입니다. 2단계에서 인생의 5대 필요 자금을 파악합니다. 5대 필요 자금은 일상생활 자금, 양육 자금, 주택 구입 자금, 노후 생활 자금, 긴급 예비 자금입니다. 시험에서 5대 필요 자금이 아닌 것을 고르라는 문제가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장례비가 틀린 보기로 자주 등장합니다. 4단계는 가입 권유입니다.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고객에게 적합한 보험 상품을 추천하고 가입을 권유하는 단계입니다. 2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불리한 내용도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불리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는다는 보기는 틀린 보기입니다. 5단계는 계약 체결입니다. 고객이 보험에 가입하기로 결정하고 실제로 계약을 체결하는 단계입니다. 2단계가 판매 프로세스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계약 체결 후에는 보험 증권을 전달하면서 보험 가입의 최종 확인과 완전 판매를 이루게 됩니다. 6단계는 소개 확보입니다. 계약이 체결된 후 해당 고객을 통해 새로운 잠재 고객을 소개받는 단계입니다. 만족한 고객이 주변에 보험을 추천해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영업 방법입니다. 6단계 순서를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잠재 고객 발굴, 접근, 정보 수집, 가입 권유, 계약 체결, 소개 확보 순서입니다. 이 순서는 반드시 암기해 두세요. 다음으로 모집 관련 준수 사항과 금지 행위를 살펴보겠습니다. 보험 모집을 할 때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됩니다. 첫 번째로 특별 이익 제공 금지입니다. 보험 계약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예를 들어 보험에 가입하면 고가의 선물을 드리겠다거나 보험료 일부를 대신 내드리겠다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허용되는 범위가 있습니다. 최초 1년간 납입 보험료의 10% 또는 3만 원 중 적은 금액까지는 허용됩니다. 이 범위를 초과하면 특별 이익 제공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처벌 내용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협정상 제재금도 있습니다. 법률이 아닌 협정에서 정하는 제재금인데요. 임직원이 특별 이익을 제공한 경우에는 적용 보험료에 이익 제공액을 더한 금액을 제재금으로 부과합니다.
모집 종사자인 경우에는 적용 보험료의 50%의 이익 제공액을 더한 금액을 제재금으로 부과합니다. 실제로 이익을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제공을 약속하는 것만으로도 적용 보험료의 20%를 제재금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허위 사실 유포 금지입니다. 다른 보험회사나 보험 상품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단 다른 설계사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는 별도의 제재가 없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다른 회사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가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경유계약 금지입니다. 경유계약이란 본인이 모집한 계약을 다른 사람 명의로 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직원이 모집한 계약을 모집 종사자에게 넘기는 경우에는 수당 전액을 제재금으로 부과합니다. 모집 종사자가 타 회사 대리점이나 설계사에게 넘기는 경우에는 수당의 50%를 제재금으로 부과합니다. 네 번째로 승환 계약 금지입니다. 승환 계약이란 다른 보험회사로 이직하면서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회사의 계약으로 청약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계약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금지됩니다. 승환 계약 시에는 건당 100만 원의 제재금이 부과되며 한도는 3천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모집 금지 행위를 살펴보겠습니다. 보험업법에서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즉 금소법에서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금소법이 훨씬 강력한 제재를 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무자격자가 보험 모집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 보험료의 50%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보험 안내 자료에는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필수 기재 사항이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 제한 조건, 해약 환급금에 대한 예시, 예금자 보호 여부, 금리, 연동형 상품인 경우 적용 금리, 분쟁 및 해결에 관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납입 방법이나 지급 조건 등은 필수 기재 사항이 아니라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다음으로 실손 의료보험의 판매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실손류 보험을 판매할 때는 반드시 정해진 순서대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먼저 의료비 조회를 합니다. 그 다음 중복가입 조회를 안내합니다. 중복가입이 되어 있다면 비례 보상에 대해 설명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약서를 작성합니다. 이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다음으로 보험 설계사의 불완전 판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불완전 판매란 보험 계약 체결 시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거나 허위 사실을 알려 계약자가 잘못된 판단을 하게 만드는 행위를 말합니다. 불완전 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완전 판매 모니터링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완전 판매를 위해서는 계약자에게 청약서 부본, 약관, 보험 증권을 반드시 교부해야 합니다. 약관을 미교부한 경우 계약자는 계약 성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통신 판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는 인터넷이나 전화를 통한 통신 판매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통신 판매는 설계사가 직접 방문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보험을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통신 판매의 경우 청약 철회 기간이 다릅니다. 일반적인 청약 철회는 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이지만 통신 판매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최대 기한은 청약일로부터 30일입니다. 통신 판매를 통해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계약자는 보험 약관과 보험 증권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이를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험 설계사의 교육과 자격관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보험 설계사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교육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또한 등록 후에도 정기적인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보험 설계사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업무 정지 기간 중에 모집을 한 경우, 보험업법을 위반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재등록이 제한됩니다. 이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입니다. 다음으로 모집 종사자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보험 설계사가 모집 과정에서 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이때 설계사가 소속된 보험회사도 함께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를 사용자 배상 책임이라고 합니다. 보험 대리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리점 소속 설계사가 모집 과정에서 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대리점도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모집 종사자는 설계사, 대리점, 중개사 세 가지입니다. 설계사와 중개사는 중개를 하고 대리점은 대리를 합니다. 계약 체결권, 고지 수령권, 보험료 수령권은 대리점에만 있습니다. 설계사와 대리점은 손해보험협회에 등록하고 중개사는 금융감독원에 등록합니다. 판매 프로세스 6단계는 잠재 고객 발굴, 접근, 정보 수집, 가입 권유, 계약 체결, 소개 확보 순서입니다. 인생 5대 필요 자금은 일상생활 자금, 양육 자금, 주택 구입 자금, 노후 생활 자금, 긴급 예비 자금입니다. 특별 이익 허용 범위는 최초 1년간 납입 보험료의 10% 또는 3만 원 중 적은 금액입니다. 초과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승환 계약 제재금은 건당 100만 원, 한도는 3천만 원입니다. 모집 금지 행위는 보험업법상 1천만 원 이하, 금소법상 1억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이 내용들을 반드시 암기하고 시험장에 가세요. 모집 종사자 파트는 시험에서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 중요한 파트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